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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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도고팡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이항이 굉장히 핫한데 이 이항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조승우랑 배두나 나오던 그 검사 이야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뭐 16부작, 20 몇 부작인데 그거를 한 시간에 몰아보기 뭐 그런 식의 컨텐츠들이 유튜브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이 이항에게 지난 한 달간 내지는 두 달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컴팩트하게 딱 압축시켜서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시게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한번 쭉쭉 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시면 제가 음, 네, 됐고요. 이 빌리언즈라는 드라마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드라마가 미국 연방 검사청 검사와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인데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평소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쭉쭉 한번 넘어갈게요. 1월이었나요? 1월 중순에 이 ARK에서 우주항공 특화로 이 신규 ETF를 상장시킨다고 이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장되는 시점은 1월 3월 27일 이후고 일단 ARKX로 이제 이 명칭이 되는데 관심이 굉장히 큰 이유가 일단은 들어가기 앞서서 이 우주 영역 섹터는 굉장히 초장기 투자라는 걸 제가 이때 이야기를 드렸었네요. 그래서 옥석을 잘 가려야 하고 테슬라, 뭐 ARK의 이 캐시우드 언니 보시면 2012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4.5불 하던 녀석이 이 시점에는 826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차라는 이 더 넥스트 띵이었던 10년 전에 더 넥스트 띵이었던 얘가 굉장히 뭐 한 20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UAM도 뭐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던 것만큼 ARK K나 뭐 ARK Q도 이렇게 올라줬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됐다. 그래서 서학개미도 신나서 일론 머스크를 태면태면 하는데 일단 캐시우드 대 앨런 머스크의 관계는 ARK가 대성공을 이끌었고 테슬라 역시 대성공이다. 그래서 또 하나의 기회로 이 ARKX가 이 큰 기회로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데 일단 이 SEC라고 하는 미국 증권위원회에 이 ARK에서 ARKX라는 ETF를 상장시키면서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좀 찢어봤더니 자산의 최소 80%를 국내 해외 기업에 넣는다고 했고 특히 이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이나 이노베이션 이런 우주와 약간 혁신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일단 그래서 투자한다는 곳이 스페이스 엑스플로레이션 앤 이노베이션인데 그러면 이 캐시 우드 다시 말해서 이 우측에 있는 이 캐시 우드 언니가 이 타샤랑 같이 이 타샤 키니 ARK 펀드 매니저죠. 이 애널리스트와 같이 앨런 머스크한테 얘를 위해서 다시 말해 이 스페이스 X의 상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냐? 고 물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봤을 때 일단 이 얘네가 하려고 하는 게 지구 표면 바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을 기술적으로 주도하면서 가능케 해주고 누리게 해주는 영역에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은 얘네들이 일단은 당연히 이 뭐 애널리스트들이 disruptive innovation 그러니까 이 ARK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파괴적인 그런 혁신을 통해서 기존의 그 해당 업계를 완전 찢어버리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얘네는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ARK가 생각하는 파괴전 혁신이라는 게 살펴보면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를 찢어버릴 수 있는 개쩌는 독보적 기술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면은 이게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우주 관련된 그런 섹터에서 회사도 여러 개고, 그리고 좀 더 구체화를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ARK 보고서를 봤더니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얘네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분류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회사에 투자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 펀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섹터로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일단 첫 번째는 궤도,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나가서 우주에서 이렇게 둥둥 뜨는 궤도를 계속 가져가면서 있는 뭐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반궤도 항공, 그러니까 우주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상공으로 우리 하늘에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고 뭐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버진 갤런틱, 버진에서 하는 그런 우주 여행 회사죠. 버진 갤런틱이 뭐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도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상장을 하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주 항공, 우주 바깥으로 나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영역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섹터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를 들어 뭐 농업에서는 인공위성의 해상도를 높여서 씨가 덜 뿌려진 곳을 찾아내서 그쪽 영역에 조금 더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구글어스처럼 저희가 뭐 인공위성의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이것 관련해서는 맥스알, 모멘투스, 에어로젯 이런 회사들이 있고, 약간 뭐 발사 로켓이라든지 위성 이런 쪽 관련된 운영 플랫폼이나 제작, 서비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그 이유죠, 여러분. 이항. 바로 이 이항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로 나갔다가 또는 대기권 위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기권이랑 하늘에서만 깨작깨작하고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뭐 드론이라든 드론 택시라든지 에어 택시, 뭐 EV 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서비스 회사, 운영 플랫폼 회사, 발사 제작 회사. 그래서 보면 이항 뭐 우주여행 갔다 내려오는 버진 갤런틱, 버진 스펙 VGAC는 최근에 의료 어디 무슨 회사랑 스펙 합병을 했죠. 이거는 제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GAC는. 그리고 AV 다시 말해 엄청 야한 스펙이 다 되게 야한 회사고, 블레이드 이 EXPC라고 하는 이 스펙이랑 합병을 했고요. 엠브레이어 브라질 회사죠. 텍스트론, 그리고 레이시온, 오브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일렉트릭 에이비에이션 비이클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약간 소형 비행기인데 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가는, 전기 배터리로 충전돼서 가는 이런 것들을 이 일렉트릭 에이비에이션 비이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가면 Enabling Technology Companies라고 해서 성공적인 항공 우주 운영의 밸류를 드높일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있어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고 후추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AI라든지 뭐 로봇, 통신 이런 회사들이 있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거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뭐 이리듐 이런 거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SK텔레콤에서 CDMA 기술 다음에 나왔던 기술로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섹터가 이 우주 항공이 발전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뭐 농업이라든지 인터넷 접속 확대라든지 GPS, 뭐 건설이나 이미징 이런 쪽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UAVS라든지 뭐 암바렐라, 뭐 트림블, 가민 이런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있고요. 넘어가서 보면은 이 스타링크라는 게 이 스페이스 X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앨런 머스크가 수년 내에 스타링크를 상장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는 얘네들이 상장되면 이쪽에 넘어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파일이 끝났고요. 이 파일이 지금 1월 17일. 근데 여기까지 지금 9분이 걸렸네요. 조금 더 서둘러서 빠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다음날 19일 걸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잠시만요. 이양을 살래? 아니면 차이나 리스크가 있어서 못 살래? 보면은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에티오피아의 국기다. 에티오피아는 ETHIO 블라블라인데 여기에 EH가 들어간다. 결국 EH는 에티오피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야 하나? 라고 네, 이상한 소리를 했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이때 당시에는 이 차이나 모바일이라든지 차이나 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미국 그 증시에서 뭐 퇴출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일단 뭐 두나바이는 왜 썼는지 기억은 안 나고. 그래서 일단 ARK에서 이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ARK ETF 얘네가 굴리는 ETF 안에도 중국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기업에 대한 이 관리를 ARK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트럼프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ARK가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뭔 개소리야 어차피 바이든 시대가 됐는데, 트럼프와 바이든은 별개고 성도 다르고 키도 달라, 민주당 공화당이고. 아무튼 그래서 이 추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크게 각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비중이라든지 금액 변동의 추이, 그리고 최근 한 달간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두 텐센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1월 15일 기준이네요. 바이두를 100만, 1000만, 6억 불 정도 가지고 있었네요. 이 ARKK에서. 그리고 줌비디오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하는 그런 앱인데, 이게 대표가 중국계예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이 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흐름도 좋은데, 이 줌 대표가 오해를 사서 트럼프가 줌 쓰지 말라고 한동안 보이콧 같은 그런 걸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25위에 보시면 이 텐센트가 있습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100만, 1000만, 3억 불 정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ARK는 ARKX ETF에 한 5분 전에 말씀드렸죠. 그 새로 들어오는 ETF 펀드에 이항을 과연 포함시킬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당연히 기다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월 중순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났죠. 지금 2월 1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가, ARKX의 이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이항이라는 중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이 UAM 회사를 알까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 ARKX 관련된 관리 실무자가 총 두 분이 계신데, 이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샘 코러스, 굉장히 미남이시죠. 잘생긴 형님입니다. 이 자율주행, 저보다 동생일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배터리, 전기차, 모빌리티, 드론을 담당하는 샘이 있는데, 이 아저씨가 최근에 쓴 보고서를 이렇게 모아놓은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때 당시 1월 한 20일경이었죠. 잠시만요. 네,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보고서를 썼는데, 보면은 뭐 오른쪽 보면은 향후 5년간 뭐 테슬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보고서가 있고, 보시면 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모델 3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ESG,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에 대한 이야기, 넘어가서 뭐 자율주행 전기 트럭이 왜 이 선적의 미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뭐 대체로 다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네요. 뭐 전기차 배터리 대 무슨 내연기관 이런 차들에 대한 뭐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특정 섹터에 보시면 드론도 나왔고, 여기 보면 에어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이 빨간색 네모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다를까, 이게 지금 2018년 3월 7일에 작성된 보고서인데, 샘 코러스 아저씨가 보면은 보고서를 썼고, 여기에 볼로콥터가 있긴 한데 밑에 이항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이 샘 코러스 애널리스트는 이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나왔죠. 샘 코러스 현재 모습은 좀 이렇게 됐네요. 네.
담당 실무 넘버 원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을 과연 알고 있을지 보시면 2014년에 ARK에 입사한 타샤 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자율주행 뭐 로보틱스, 참고로 로보틱스를 이 블룸버그 애들은 러버릭스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CNBC라든지 뭐 블룸버그 이런 경제 관련된 채널에 ARK 담당자가 나오면 거의 절반 이상이 이분이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 대상의 인터뷰를 전담하고 있고 국가기관에서도 어떤 패널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영상에서 타샤키니가 있고 이 캐시우드 대장님이시죠. 돈나무 누나, 태맨, 일론 머스크 요즘 밉상짓을 좀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쓴 보고서를 좀 살펴봤더니 자율주행이라든지 테슬라 관련된 이런 보고서를 많이 썼고, 다시 말해서 이 ARK가 엄청나게 뜬 이유 중에 하나는 테슬라를 수년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매수해라 바이를 했는데 이 타샤 키니가 그 보고서를 썼겠죠. 실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니도 엄청 예뻐하시고 이런 데에 같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계신 거고요. 제가 쓰고 있는 맥북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드론을 이용한 피자 배달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택시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앨런 머스크랑 이렇게 진행한 것도 팟캐스팅 한 것도 있고, 웨이모 지금 뭐하니 이런 어, 보고서도 썼고, 중국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고서도 썼네요. 불과 뭐 2, 3년 전에 뭐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3D 프린팅 이야기도 있고요. 테슬라의 슈퍼차징 이야기, 3D 프린팅과 나이키 슈즈 이야기, 아마존 드론 택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부를 내면 아마존 드론 택배 쌉 가능, 뭐 이런 것들, 와이파이 열기구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 하늘 높이 이 열기구를 엄청나게 여러 개를 쏘아 올려가지고 이 열기구 하나가 이만큼을 커버를 하고 와이파이 존으로요. 그리고 이쯤에다가 또 올라가진 열기구에서 또 이만큼, 또 옆에 올라간 열기구에선 또 이만큼. 그래서 전부 다 지구가 이렇게 전부 다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커버리지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그 창업자 있죠. 중국 언니랑 결혼하신 분, 그분이 좀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료전지 차량에 숨겨진 추가 비용 이런 기사도 썼고, 테슬라 지금사도 됨 뭐 이런 걸 썼습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해요. 제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완전 생짜배기죠. 그래서 이 언니가 타샤 키니 언니가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봤더니 타샤 키니 이항으로 검색을 했더니 와이어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외국의 잡지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미 중국에서 이 이항이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룬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굉장히 쇼킹하고, 이항과 이 유닉이 뭔지 모르겠어요. 유닉 관련된 영상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놀래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옆에 밑에 보면 미국이 굉장히 뒤처져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과 유럽 시장이 아마도 1위 시장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보고, 중요합니다. 저는 특히 이항 팀이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수행했는지에 대해 굉장히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두 명 모두 이항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그래서 ARKX의 실무진은 모두 이항을 잘 알고 있고, 다만 ARKX ETF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뒤에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찌됐건 간에 자산의 최소 80%를 국내 및 해외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죠. 일단 중국도 해외니까 일단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파일의 끝은 여기까지였고요. 쭉쭉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1월 19일에 올린 아구찜 파리 올림픽입니다. 파리에서도 이항 주주들이여 마산아구찜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지금 파리 배경으로 이항에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고 있죠.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이항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어는 플라잉카, 퍼스널 에어 비클, 얼반 에어 모빌리티, 드론 택시, 에어 택시, 오토노머스 에어 비클, EV톨, 언맨드 에어 비클. 정답은 전부 다 정답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똑같은 걸 의미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이 글쓴이 내지는 이 단어를 쓴 사람의 의도나 아니면 인텐션이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자가용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면 그냥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활주로가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위로 그냥 바로 수직으로 뜨는 거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두고 강조를 하기 위해 강조를 할 거면 EV톨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관여해서 운전을 하느냐, 컨트롤링을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오토노머스 에어 비이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플라잉카는 그냥 포괄적인 80, 90년대, 80년대, 90년대식 표현이고요. 보통 인승이라든지 사이즈 측면에서는 퍼스널 에어 비이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모빌리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동 자체에 대한 포커스를 둘 경우에는 이 얼벤 에어 모빌리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차에서 UAM 계속 그러고 있죠. 예. 그리고 드론 택시라든지 에어 택시, 이런 부분은 카 헤일링, 그러니까 카 쉐어링이 있고 카 헤일링이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카 쉐어링 같은 경우는 그냥 소카, 그린카, 예전에 2008년쯤에는 집카 뭐 이런 게 미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카 쉐어링은 막 공통의 사람들이 막 타는 거예요. 차 쓰고 파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쓰고 파킹하고, 그런 게 이제 카 쉐어링이고, 카 헤일링은 내가 특정 시간에 어디서 어디까지 그거를 빌린다, 그 개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오토노머스 에어비클은 아까 설명드렸고, EV톨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도심에서 굉장히 유용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언맨드 에어 비클, 이거는 무인, 이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쌀포대자루,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작년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날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 있었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이 UAM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뭐 한화라든지 현대 이렇게 UAM 하겠다고 참가를 선언한 그런 국내 대기업들도 왔는가 하면 이항이 직접 이 시뮬레이션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타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이 80kg짜리 쌀포대자루를 하나 넣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했나 보네요.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고, 불가리아 이항 서정진 회장님, 이게 아마 이 불가리아의 이 블룸버그 TV에 이때 당시에 제가 재택근무하면서 이 블룸버그의 CFO가 이때 상하이에서 UBS에서 주관한 어떤 포럼에 왔다가 블룸버그 진행자와 인터뷰를 했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CFO 분이 나왔고, 보시면 이 서정진 회장님과 관상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뭔가 PR화할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어서 굉장히 엄청나게 좋게 보이는 결과물을 멋지게 만들어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CFO도 보면 저희가 이 이항 관심 둘 때 뭐 뭐라고 할까요? 공시라든지 그런 게 장 직전에 나오고 막 장 끝나자마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주들을 가지고 놀 줄 아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 ARKX
에서 ETF 상장을 하겠다 발표를 하고 나서 전 세계 보고서 판매 시장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무래도 우주 관련된 섹터는 수요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나사라고 하는 독보적인 그런 기관에서 내는 보고서들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글로벌 인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브랜드, 아니면 또 무슨 회사들이 있죠? 뭐 팩셋, 이런 되게 유명한 미국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외국의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서 뭐 반기별로 분기별로 보고서를 내고 판매를 하는데, 그 보고서 한 권에 뭐 패키지로 그냥 연간 200억, 뭐 어떤 거는 100억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이 우주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 섹터에 대한 보고서의 업데이트도 굉장히 없고 적었을 텐데, 최근에 이 ARKX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보고서 관련된 보고서를 썼던 회사들에서 전부 다 업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을 제가 이때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보고서들을 다 봤을 때 뉴스도 그렇지만 이 항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언급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뭐 전보 뉴스에서도 이 항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 보면은 UAM 마켓이다,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 항이 여기 있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미국 관련된 기사인데, 여기도 보면은 메이저 플레이어, 그러니까 컨슈머 드론 업계에서 메이저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 이 항을 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뭐 네이버 웹 SJ, 여기는 이제 EV 톨이네요. 예, Electric Vertical Take Off and Landing이었나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전기 배터리로 가는 그런 뭐 기체, 이런 거에서 여기도 이 항이 들어갔고요. 넘어가서 독일 쪽인데, 이거는 보고서 관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때 당시 주가 관련된 거였네요. 보니까 뭐 이항 관련해서 급등 언제 끝나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CE쇼라고 하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 CE쇼에 올 초에 이 GM의 고급 브랜드인 캐딜락에서 이와 같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UAM 컨셉을 선보였어요. 근데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게 1인용이다 보니까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아무튼 캐딜락은 여기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UAM 업계에서 너무 잘 모른다 시장을, 이런 반응이었고. 그래서 보면 이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데, 올림픽 성화 최종 주자로 이 향의 신모델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2020년에 독일의 EV톨 업체인 볼로콥터랑 이 파리시 쪽에서 파트너십을 처음으로 맺었는데, 왜 너네끼리만 해? 우리도 좀 시켜줘. 이렇게 돼가지고 한 총 30개 업체에 5개 카테고리로 묶여서 이게 이니셔티브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우측에 보시면 이니셔티브의 뜻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문제 해결이라든지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계획, 내지는 뭐 처음, 창시, 창조, 자주성, 독창성,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고요. 이 이니셔티브가. 이 항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2021년 6월, 벌써 올해네요. 올해 6월부터 이 파리 서북쪽에 이 앙베생 비행장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CFO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유럽 시장,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포커스를 하고 있긴 한데, 해외 시장으로 나가려고 하면 유럽을 가장 첫 번째 시장으로 꼽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이 주요 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프랑스죠. 이 프랑스.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때 당시 오스트리아 관련된 이야기가 12월 말에 계속 나왔었고, 지금 스페인 관련된 언급은 없는데 조만간에 스페인에서도 비슷한 뉴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평창에서 인텔의 이 드론팀 아재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2024년 파리에서는 이때는 그냥 드론이었다면, 이때는 사람이 타고 있는 UAM, 그것도 이항의 모델이
개막식 때 굉장히 멋있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보시면 프랑스 현지 기사인데 이러면서 아마 제가 영상을 끝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페이지죠. 벌써 지금 30분이고요. 또 끝냈네. 그래서 1월 21일까지 한번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이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1월 21일 미국 우리나라 현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1월 20일 미국 동부 EST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고 S&P 500 지수 흐름이 이 최근 3회 미국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바마 취임 직후에는 이때 취임했는데 좀 빠졌다가 올랐고, 그리고 오바마 2기 때는 그냥 살짝 우상향 했고, 트럼프 때는 그냥 계속 우상향 했네요. 보니까 이랬고, 바이든 취임 후에 S&P 500 지수 흐름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래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궁금한데, 이건 왜 이 그림을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끝났네요. 이때 당시. 그리고 다음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님 이야기를 제가 했었나 보네요. 이 항을 사야 돼 말아야 돼. wait and see 이항. 그래서 왼쪽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오른쪽에 팀쿡, 오른쪽 아래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왼쪽에 요즘 밉상인 앨런 머스크 아저씨 이렇게 나왔고, 이 항이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일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보면 이 항 주주님들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나라에 어떤 대기업 회장님이 계신데 이 회장님의 머릿속에 지금 애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플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애플이랑 나가리가 난 것이겠죠.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첫째 UAM, 둘째도 UAM이네요. 셋째도 UAM입니다. 근데 문서 작성한 도고동호 팡은 왜 1번에는 여기를 띄었고 2번과 3번에는 띄어쓰기를 유사히 안 했는지 이러면 부장님께 혼나죠. 그래서 근데 UAM이 뭐냐? 이게 핵심이네요. 이번 영상이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면 이 얼벤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데 하늘을 나는 드론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말해 이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 우리나라의 400년간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보면 지난 400년간 우암이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우암 송시열 선생을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부터의 이 우암 UAM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는 구글에서 UAM 검색을 했더니 현대차 자동차 그룹, 현대모터그룹 테크, 뭐 현대자동차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네이버에서 UAM을 검색하면 정의선 회장님 뭐 싱가포르 가실 듯, 뭐 현대차가 쏘아 올린 UAM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싱가포르를 자주 가시는 이유는 따님이 싱가포르 국립대 다니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아까 이 키워드가 총 두 개가 있다고 했죠. UAM 관련해서. 그래서 하나는 현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선 회장이다 라는 게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부터 제 뇌피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뇌피셜 같은 경우는 항상 비판하며 들으셔야 돼요. 뭐 네이버 종토방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에서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걸 정말이야? 우와 우와 이러면 안 되고, 항상 비판하면서 뭔 멍멍소리야? 뭐 저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이항의 주가 상승 동력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더 들으면 들을수록 왜 그렇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반대편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와 구글에서 각각 UAM을 검색했더니 현대와 정 회장님이 나왔는데, 그러면 국내에서 UAM에 가장 많이 본딩이 된, 그러니까 UAM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정의선 회장님이 회장에 올라가시자마자 인터뷰를 했는데 현대차의 미래가 자동차의 50%, 자동차의 회사인데 100%가 아니라 50%인 거를 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30%는 개인 항공기, 다시 말해 이게 UAM을 의미하셨죠 이때. 그리고 나머지 20%가 로보틱스. 이때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전이긴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부터 힌트를 주셨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모든 인터뷰 기사에 이 정의선 회장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에 UAM이 언급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UAM에 대해서 알게 되고 개몽되고 관심을 갖게 돼서 네이버나 구글 검색했더니 이항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항 관련해서 각종 뉴스들이 막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ARKX ETF 편입 가능성이라든지 놀라운 중국 시장에 대한 이 UAM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다 이 UAM과 이 이항을,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는 제가 그렸던 이런 미래의 그림들이 점점 맞아 들어가서 너무나도 기분이가 좋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개미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오니까 이양 주가로 양도소득세 22% 내니까 너무 좋고, 그리고 증권사는 실적 오르니까 좋고, 그리고 소상공인과 배달업체는 우리 서학개미들이 밤새 가며 음식 주문하고 야식 먹으니까 배달 뭐 실적 늘어나서 좋고, 저희들은 부자 되어 보겠다고 애쓰다 보니까 아침마다 막 콧노래가 절로 나오죠. 요즘에는요. 지난 2주간은 참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삼성동의 현대차 그룹에서 2014년경인가요? 그때 10조가 조금 넘는 돈을 주고 이 한전의 부지를 사셨는데, 보시면 이게 지금 100층이 훌쩍 넘죠. 105층이죠. 조금 더 가까이 봤더니 지붕이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 아까 전에 이 UAM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지붕에 UAM 착륙장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왜 UAM 포트가 이 착륙장에 없냐라고 생각을 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05층 초고층 빌딩에 대한 이 디자인안이 2016년 2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이 이 디자인 포함해서 2016년 2월에 나왔고, 근데 2016년 2월에는 이 UAM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고요. 이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 UAM으로 최신 순이 아닌 오래된 순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 현대차의 UAM 이야기가 2019년 9월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설계를 2016년 2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19년 9월에 UAM을 하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16년도에는 UAM을 반영을 못 시켰겠죠. 예. 이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3년이 지나고 나서야 UAM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거고, 그럼 현재 이 16년에 설계된 안으로 봤을 때 이 SA1이라고 하는 현대차가 2019년인가요? CECO에서 발표한 이 UAM은 어떻게 해야지? 여기 내릴 데가 없죠. 이렇게 저 멀리 여기 여의도 여기 뭐 한강공원 가서 내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옥상에 과연 포트를 만들까, 그리고 신규 조감도 하늘에 UAM이 날아다닐까, 이걸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게 며칠이었죠 아까? 아무튼 1월 중순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현대차 GBC 아까 105층짜리 건물을 안 짓고 50개 층으로 3개동을 만든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UAM까지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세계동으로 낮춰서 쓰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옥상에 과연 UAM 포트 만드는지와 뭐 신규 조감도에 UAM이 하늘에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또 이런 뉴스가 또 떴습니다. 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이 뉴욕에 투베드룸 컨도미니엄을 구입을 하셨는데 단톡방에 여기 사시는 분이 또 영상을 그 사진을 올리셨죠. 저 조만간에 뉴욕 출장 가는데 그분 뵙기로 했고요. 피터 루거 가서 스테이크 썰기로 했고, 아무튼 이 60억을 주고 이 정의선 이 회장님이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아파트를 사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설계를 데이비드 락웰이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 데이비드 락웰 이 사무소에
이 한국인 두 분의 이 디자이너 부부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대요.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이분 성함을 까먹었는데 이분도 현대차 디자이너이시잖아요. 벤틀리인가 거기서 오셨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카웃돼서 오셨던 것처럼 이분들도 그렇게 스카웃돼서 오실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참고로 제가 이상엽 디자이너 이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현대차에서 커리어를 끝내지 마시고 이항이라든지 뭐 그런 쪽 가셔가지고 UAM 뭐 디자인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잘하시는 젊고 실력 있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블레이드라는 또 헬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로 이 JFK와 이 뉴욕을 오가는 이런 서비스인데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으로는 한 70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사실 리무진으로 JFK에서 이 뉴욕의 맨하탄의 미드타운까지 약 80불, 많게는 뭐 90불까지도 요금이 나오거든요. 적게 내면 75불. 뭐 그런 측면에서는 비용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보시면 이 11번가의 30번가가 이 11번 에비뉴의 30번가가 이 타샤키니 그건 아니구나. 예, 그거는 여기입니다. ARK는 대충 이 K타운 근처고 여기가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투베드룸 아파트 구입한 곳이고요. 그래서 보면 이 스마일 표시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블레이드의 서비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EXPC라는 스펙과 합병을 해서 이 헬리콥터뿐만 아니라 EV톨까지 이 기체의 이 기체를 변형시켜서 확장시키겠다 이야기가 했었고, 여기서 봤을 때는 뭐 오른쪽에 이쪽 이제 뭐 로어 맨하탄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녹색 네모로 친 부분이 정의선 부회장님 아파트입니다. 정의선 회장님 아파트. 그래서 꼭 봐야 할 영상이 있는데 이건 지금 PDF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의 이 브랜드 필름이랑 이 GM의 브랜드 필름, 이 GM의 브랜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티핑 포인트와 아웃라이어, 다시 말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이 말콤 글래드웰이 나오셨고, 그리고 펠로톤이라고 하는 그런 구독형 운동하는 그 사이트의 대표도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아 이 브랜드 필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막 드론이 새처럼 나왔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향후 30년을 바라봤을 때 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면서까지 회사명과 로고를 바꿨어요. 보시면 이 GM이라든지 여기 기아가 이렇게 로고를 바꿨고 GM이 위에서 아래로 굉장히 이렇게 로고를 바꿨는데, 이렇게 돈 비용을 태워가면서 회사명과 로고명을 바꾼 이유, 거기에 드론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도 이 드론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면 여기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겠고, 제가 누누이 영상마다 이야기했던 포인트는 이 뭐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 이런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엔진에서 지금 이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전기차라는 것도 결국은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UAM으로 가는 그냥 징검다리일 뿐이다 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50불이었죠 이 양이. 1월 중순 시점에서의 이 양을 매수하는 것은 12년도의 테슬라 5달러에 매수하는 거다. 지금 테슬라가 800불이 넘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이게 핵심이었고, 현대의 UAM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은 뭐 1회 충전에 시속 290으로 100km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이 합계가 1조 5천억, 모건 스탠리 기준에 의하면 이 모건 스탠리 기준에 의하면 1조 5천억 달러, 왜 단위를 안 쓰셨대요 이 기자분은. 아무튼 그래서 이 1700조 원 시장으로 이 UAM 시장을 2040년에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 이 원본 리포트를 제가 봤더니 1조, 그러니까 1700조 원이 아니라 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 정도 되고, 이게 불리시,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잘 나가고 기대 이상으로 확장이 됐다면 3200조 원 시장으로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두 배 정도가 조금 넘는 거죠. 1.5조가 아니라 3.2조 달러로 보고 있어요. 시장을 모건 스탠리에서. 같은 보고서 동일한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인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시대를 통해서 UAM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가고 있진 않죠. 전기차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수소 연료라든지 뭐 전기차가 이렇게 흥하면 흥할수록 항속거리도 늘어나고 뭐 전고체 배터리도 나오면서 같은 양이라도 용량이 더 줄어들 수가 있고 출력도 더 커질 수가 있고 이런 배터리 기술 측면에서의 발전 그리고 뭐 카본 파이버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신소재나 경량화 측면 그리고 하늘에는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레벨 5가 가능해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길에서 레벨 뭐 제로부터 아마 5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레벨 5가 그냥 아예 인간이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는 그냥 빌딩이랑 뭐 전신주 정도만 있기 때문에 그거야 뭐 그냥 매핑해서 내비게이션화 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도 바로 기술을 적용시킬 수가 있겠고 참고로 한 3주 전에 박현주 회장님이 그 미래에셋의 유튜브 채널 파트 1에서 영상이 몇 개가 있었는데 파트 1에서 20분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율주행 시대보다 플라잉카 시대가 더 먼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웃으시면서 편집이 됐는데 그 편집된 사이에 아마 이항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음과 분짐 저감 관련된 이런 기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이 이항의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 이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저차원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직접 여의도에서 이 영상을 찍으신 분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봤더니 한 66데시벨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크게 소음이 발생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뭐 5, 6인승이라든지 다음 세대 모델 나오면서 개선이 당연히 되겠고요. 뭐 무인 로봇택시, 자율주행 기술 연계하고 뭐 컨트롤러 빼면 그게 당연히 무인 로봇 택시가 되겠죠. 그리고 수요 예측이라든지 포트를 어디에 위치 선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언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이게 결국 사람이 안에 타서 운전하지 않고 이 중앙관제센터에서 5G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직접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5G도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로 6G는 제가 한 일주일 전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6G 같은 경우에는 한 28년 정도에 상용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한참 뒤에 나올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재 테슬라로 대표되는 전기차는 결국 이 UAM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라고 했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 뚜껑으로도 이렇게 워딩을 해서 넣어놨죠.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보시면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주님들 아가들은 옥상으로 올라가고 이 항을 지금 들고 있지 않은 주주님들의 아가들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옥상에 간 아이들은 앱에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앱으로 부른 이 EH216 모델을 타고 학교로 갑니다. 3분이면 가요. 그리고 그냥 일반 아가들은 애플 앱으로 들어가서 애플이 전기차 베이스에 오로라 이노베이션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간 그 부르는 택시가 와서 이 아가들을 학교로 데려다 줍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을 보면 이 자율주행 차량에 탄 이 윌 스미스가 추격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본인이 셀프로 드라이빙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칼치기를 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각 차 간의 속도라든지 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차 간에 뭐 어쩌면 소통을 할 수도 있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을 같은 메이커나 그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해서 편하기는 하지만 반대로 이 차량 속도가 고정이거나 느리거나 아니면 과속도 못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 본인만 알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 지름길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면 그 약간의 낌새를 차리고 나만 아는 그런 지름길로 갈 경우가 있잖아요. 아침 시간대 출근길이나 뭐 그럴 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런 게 되게 답답할 수가 있겠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자들 내지는 뭐 엄청 급하거나 빨리 가야 하는 사람들은 UAM을 이용할 거고, 그래서 이 UAM도 대중화까지는 뭐 몇 년 이상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릴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 2040년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부잣집 아들내미는 현관문 나와서 옥상으로 가는 엘베를 누르고, 뭐 옥상 버튼도 아니겠죠. 그냥 뭐 EH라고 쓰여 있겠죠. 버튼에 숫자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서 그냥 UAM 타고 학교 가는 거고. 그냥 평범한 집 아들내미들은 앱에서 애플의 모빌리티 헤일링 서비스 이용해가지고 뭐 생사는 현대차라고 했는데 여긴 나가리가 됐죠. 그래서 이것 타고 학교로 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더 빠르고 편하고 쉬운 것을 찾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편리미엄이 그런 것 중에 하나다. 그냥 저희가 편의점 나가가지고 뭐 생수 살 수 있고 뭐 과자 살 수 있는데, 요즘은 그냥 뭐 그냥 그 배달의 민족에서 다 시켜버리죠. 귀찮으니까. 제 이야기고요. 아무튼 그랬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현재 시간이 아침이었네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내피셜이었습니다. 채널명도 내피셜로 할 걸 그랬어요. 후회 좀. 뭐 이러면서 영상이 끝났었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1월 21일 영상이고, 영상을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50분이네요. 네.